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면접관을 전문으로 교육하고 동시에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광입니다. 그리고 피플비즈넷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무원 면접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제는 당연히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면접위원은 신상 자료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이 점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 따라서 이제 학력, 신상, 연령 이런 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급이든 또 7급이든 5급이든 간에 일단 필기 성적으로 분야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보고, 면접에서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제외하고 순수 공무원으로서 직무 역량이나 성품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공정하게 평가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이 철저하게 공무원의 직무 역량, 그 다음에 성품인데, 직무 역량도 직렬별로 이제 다르죠. 일반 행정이 있고 또 기술 행정이 있고 또 외교관이 있고 또 전문 분야는 뭐 검찰, 경찰, 소방 여러 분야의 이제 면접위원들이 활동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그 직무의 전문성, 또 발휘 능력, 발전 가능성 이런 쪽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 성품 부분도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되어 있는가, 또 공무원으로서 품행은 또 괜찮은가,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공무원도 그렇지만 또 지방공무원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분야에 이제 가든 간에 보면 국가공무원이나 이제 지방공무원 면접 방식으로 표준화되는 걸 알 수 있는데, 또 전문화된 직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경찰, 소방, 또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여러 분야에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 표준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필기 성적이 인생 역전의 기회도 된다 하는 점. 그러니까 종래는 이제 순수 면접으로 이제 당락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필기 성적은 합격, 불합격에 큰 변수가 되는 식으로 이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필기 성적은 해당 직급의 이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검증했다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필기 성적을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면에 따지면 공무원으로서 이제 전문성, 창의력, 또 발전 가능성 이런 쪽에 무게를 훨씬 더 두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부분에서 필기 성적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 면접 시험 자체가 면접인들 완전히 자유재량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다른 건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로지 한 명 면접하고 나서 협의, 또 한 조 면접 끝나고 나서 협의, 전체 끝나고 나서 협의 해서 면접에서 누가 가장 공무원의 역량과 성품이 우수한가를 순차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면접위원이 통상적으로 3분, 또 전문직 같은 경우는 5분, 또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면접위원서는 기본적으로 3분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전문직에서 임기직, 계약직, 또 무기계약직 하더라도 이런 고도의 전문 분야는 급여도 높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5분, 많을 때는 7분까지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초임, 신입공무원 기준에서는 3분입니다. 그래서 이 3분이 공무원 요소가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중에서 2개 요소를 이제 하를 줬다거나 가반수가 1개 요소를 또 하를 준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봤을 때 역량이나 그 다음에 성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성적에 관계없이. 그럼 필기 성적이 영향을 주는 부분은 면접관들이 그렇게 2개 이상의 하 가반수가 한 개 분야에 2분 이상의 하를 주지 않는 경우는 전부 다 성적순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올 상을 맞았다거나 하면 당연히 합격이고, 올 하를 맞았다면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신청 면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접관님은 잘 이해하실 거고, 만약에 지원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필기성 보통 정도 이상만 면접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성적순이에요. 성적순이기 때문에 현 제도에서 이제 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면접 제도에서는 아주 필기 성적을 잘 우수한 성적으로 미리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접에서는 이제 그 공무원 제도에서는 반드시 필기 성적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체력,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면접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반적인 표준적으로 이제 보면 지방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은 최종적으로 면접 끝나고 나면 보통 이상으로 면접이 평가되면 완전히 필기 성적 성적순으로 한다. 필기 성적 가장 우수한 사람이 수석학기고요. 그 다음 사람이 차석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면접에서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이 부분에서는 그 5가지만 명심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지원자분만 있는 게 아니고 면접관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지원자분이 더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외워서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외워서 하면 외운 것을 자꾸 주입시키려는 그런 그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또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내용에 전혀 영향가 없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하고 난 다음에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류의 출제가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야지. 왜냐하면 공무원 평가서 중에 창의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이제 어떤 해법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9급, 7급, 5급 이렇게 공무원이 직급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료를 국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해법을 내는 게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주된 역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면접에서도 이 부분은 똑같이 통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본다 그러면 항상 면접에 안 가고 교감해야 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스터디를 통해서 충분히 면접을 공부를 사전에 이제 아주 익숙해서 오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면접관하고 교감이 안 되는 우를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가장 큰 부분이 질문 의도를 몰라요. 첫 질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추적 질문이 이어지잖아요. 거의 답변을 못해가지고 당황하시고 또 한다 그러면 외웠던 걸 또 엉뚱한 답변을 이렇게 내놓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교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되셔도 국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또 국민들이 원하는 걸 들었을 때 금방 이해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시사라든가 시사 이슈, 현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가지시고 이해하시고 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게 되고 또 사무직이나 기술직에도 똑같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것이 중점이다. 그렇다면 이 방향은 큰 틀로 보면 이렇게 가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일이고 공익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소신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 목소리로.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원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다든가. 또 아니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엉뚱한 정치 질문을 한다거나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인권위 제소사항이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무원으로서 경기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피셋이라 그러죠. 공무원 적성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직에 경찰이나 뭐 소방이나 다른 이런 특수직에도 당연히 인적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적성이라는 부분, 소질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적어도 한 20년, 30년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라면 목표도 긍지도 있겠지만 목표도 분명하고 또 그런 걸 얼굴에서도 또 읽을 수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세도 좋고 표정도 좋고 또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은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면접 전날은 샤워를 하시고 하시면 이제 피로가 회복된 피로가 빨리 풀린다 그러죠. 그리고 머리 손질도 어느 정도 해 두시고
머리가 이제 눌러앉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사람도 간혹 보는데 그렇다면 아침 일찍 머리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고 복장을 미리 입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좀 조화롭게 이렇게 하시고 이 정도면 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도 점검하시고 구두나 하이힐도 마찬가지. 그리고 면접 전날은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래서 자야 자유로운 정신활동이 보장되고 또 면접할 때도 또 그 자신감이 생겨요. 기가 넘쳐요. 그렇지 않으면 잔뜩 지쳐있는 표정 보면 약하지 않은가? 또 정신적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자세가 좀 의심받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D-Day는 당일날은 이런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 거에 따라서 이제 점검해보고 그런 지참해가지고 그대로 차분하게 평소 생활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제 면접장에서 해야 할 일하고 입시라고 퇴실하는 요령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대기실에서는 뭐를 하는 건가, 또 면접장에서는 또 어떻게 입시라고 퇴실하는가에 대해서 또 울렁증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대기실은 전체 다가 이제 대기하는 곳이니까 최소한도 한 30분 정도 일찍 가는 게 이제 요령입니다. 그리고 가면 이제 명부 작성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받는 평정표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이제 자기기술서. 그 종전의 방식으로 이름을 말씀드리면 이제 사전조사서입니다. 이거는 20분 안에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구성을 하시고 또 내용을 기재한 다음에 한 18분 정도에서는 끝나야 됩니다. 20분 딱 되면 해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20분을 평소에 잘 활용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차분하게 써야 그걸 보고 면접을 하는 면접위원들이 상당히 편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입시라고 퇴실한 요령인데 입시를 하게 되면 그 수험번호 몇 번 누굽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수험표하고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작성하신 자기기술서 아니면 PT 자료 이런 것은 이제 중앙에 있는 면접위원에게 주시면 됩니다. 보통 세 분이거든요. 세 분의 중앙에 있는 위원장님이시고 양쪽에 이제 면접관 두 분, 면접 2, 면접 3 위원이 계실 텐데 중앙에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앉아서 하면 그냥 앉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관해서 보면 들어와서 또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와서도 또 인사하시고 이래서 굉장히 절차는데 그냥 입시라는 것 때문에 문 열고 이제 수험번호 몇 번 누굽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목례하시고 바로 중앙에 있는 면접위원한테 요 지금 말씀드린 수험표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기술서 피태자료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중앙에 있는 분이 세 분 나머지 옆에 두 분한테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여기로 이제 앉으면 됩니다. 그러면 서 있지 말고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앉아도 될까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자세도 좋습니다. 그럼 나눠주면 자연적으로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서 있으면 앉으세요. 또 이렇게 조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끝날 때가 참 문제인데 상당히 어색해 하는데 왜냐하면 면접 과정이 좋으면 표정이 좋게 일어서시는데 면접 과정이 좀 불리하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 표정을 지으시고 거의 다가 본인 만족이 안 되면 막 울먹거리는 표정을 읽을 수 있는데 일어서서 감사합니다 혹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문을 열 때도 문을 열게 돼 있으면 열 때도 그냥 가볍게 목례하시고 거기서 또 아주 90도 각도로 인사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했으면 문 열을 때 또 감사합니다 하고 목례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